인터넷을 보면서 거기에 막 진짜 후기가 너무 넘쳐나고 일명 자신이 뭐 피부과 코디네이터였다 어쨌다 막 이러면서 자기가 뭐 피부과에서 몇 년을 일했는데 이거는 이런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피부과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몇이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분들이 전문가는 절대 아니죠. 그분들 의사도 아니고요. 그분들은 그냥 상담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피부를 진단을 하고 피부의 이 색소들이 오타모반인지 김인지 뭐 주근깨인지 밀크반점인지 뭐 베커모반인지 뭐 이런 것들도 몰라요.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냥 무조건 얼굴에 뭐만 있으면 기미다. 기미는 가장 좋은 게 피코토닝이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죠. 안녕, 나 주발라. 오늘 언니가 본업으로 좀 돌아와서 좀 답답한 일들이 많아가지고 언니가 환자 진료를 보다 보면은 이제 처음에 상담 오시는 분들이 저 기미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이거 기미 좀 없애주세요 라고 오시는 분이 막 80%, 90% 색소 질환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근데 이렇게 오셔서 보면은 기미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주근깨, 그냥 흑자, 잡티, 그냥 표피에 이렇게 있는 잡티들인데 이거 가지고 다들 기미 있어요. 저 기미가 너무 심해져서 왔어요 라고 말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항상 그래서 언니가 물어봐요. 왜 기미라고 생각하세요? 이러면은 제가 다른 데서 치료를 받아봤는데 거기서 기미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언니는 살짝 의문이 드는 거죠. 의사분께서 기미라고 진단을 내리신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거기 상담실장님이요. 언니는 이게 싫어요. 이래서 언니가 병원을 이렇게 하면서 너무 의아하고 너무 이해가 안 갔던 것들 중에서 첫 번째, 제일 문제점 중에 하나는 우리 병원들 이렇게 이제 미용 목적으로 치료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문제점 하나 첫 번째는요, 인터넷이에요. 인터넷을 보면서 거기에 막 진짜 후기가 너무 넘쳐나고 일명 자신이 뭐 피부과 코디네이터였다 어쨌다 막 이러면서 자기가 뭐 피부과에서 몇 년을 일했는데 이거는 이런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피부과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몇이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분들이 전문가는 절대 아니죠. 그분들 의사도 아니고요. 그분들은 그냥 상담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피부를 진단을 하고 피부의 이 색소들이 오타모반인지 김인지 뭐 주근깨인지 밀크반점인지 뭐 베커모반인지 뭐 이런 것들도 몰라요.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냥 무조건 얼굴에 뭐만 있으면 기미다. 기미는 가장 좋은 게 피코토닝이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죠. 잡티 레이저 중에 피코토닝이 비싸죠. 비싸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이런 거를 유도를 할 수도 있죠. 티켓팅을 유도를 할 수도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인터넷이 아니라 이제 이런 미용 클리닉을 갔을 때 의사의 상담을 거치지 않고 앞에 있는 코디분들이나 피부 상담 실장만 거치고 나서 티켓팅이 들어오고 나서 의사가 시술을 했을 때 문제예요. 그때에는 의사들은 이미 앞에서 티켓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시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도 있어요. 이게 저는 정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보면은 피부 진단을 해야 되는 건 의사분들이 해야 되는데 앞에서 상담실장이 해버리니 이게 피부가 제대로 된 진단이 될 수도 없고요. 그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죠. 비일비재하고요. 예를 들어서 주근깨 같은 거, 혹은 일광 흑자, 혹은 점, 혹은 표피의 겉에 붙은 그냥 일반적인 잡티들, 이런 것들은요 깎아서 날려버리면 되거든요. 깎아서 날리거나 색소만 구워내거나, 이런 시술이 뭐냐면 IPL 또는 CO2 또는 어뱀리학 레이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걸로 딱지를 져서 날아가게 하거나 아니면은 표피만 깎아내서 날려버리면 없어져요. 한 번의 시술로도 없어질 수 있고요. 많이 길어봤자, 많이 해봤자 3번, 5번이에요. 그러면 깨끗하게 없어지죠. 근데 이런 잡티를 가지고 기미이기 때문에 피코 레이저를 해야 된다. 백날 해봐요. 살짝이 어떠질지 몰라도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쓸데없이 돈만 많이 들죠. 이 색소들이 표피에 있는 건지, 진피에 있는 건지, 표피와 진피 사이에 그 걸쳐 있는 건지, 혼재성인 건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건 이거는 의사들이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앞에서 상담실장이 할 수 없어요. 몰라요, 그분들은. 저는 모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넷에 비일비재하게 그냥 이제 뭐라 그래야 돼? 지식만 가지고, 어디서 들은 것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죠. 의사분들이 괜히 의사겠냐고요. 그만큼 공부를 다 하신 분들이고,
물론 질환성 피부 질환 같은 경우도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잘 하시고 잘 아시고 그분들은 너무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정확하게 진단도 잘 하실 거고 잘 하시겠죠. 그리고 저는 미용 클리닉을 다닐 때에는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의사분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진료를 보고 상담을 하는 건지, 진료를 보고 상담을 하고 그분이 실질적으로 치료를 하는 건지, 그거에 맞게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시면요, 우리 한번 같이 보실게요. 저희 환자 케이스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레이저 3번 하셨고요. 보시면 정말 일반적인 주근깨입니다. 일반적인 주근깨고요. 여기 좀 넓게 퍼져 있는 거 그냥 흑자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점점 커지면서 굵어질 수도 있고 두께가 커질 수도 있어요. 이런 친구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없앨 수 있는 걸 피코 레이저를 한다? 글쎄요,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피코 슈어 같은 경우로 줌 패스로 돌려서 이 친구들 딱지지게 해서 떨어뜨리게 한다? 그러면 효과는 있을 수 있죠. 다음으로 우리 한번 보시면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흑자죠. 흑자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런데 넓게 그냥 겉에 붙은 잡티들 플러스 뭐 주근깨, 코에도 붙어 있죠. 주근깨 특징은 코까지 같이 침범하고 있다는 게 주근깨 특징이에요. 그리고 얼굴 전반적으로 다들 환해지신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보통 이렇게 들어가려면 지금 이제 겉에 붙은 이런 색소들은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워서 날려버리거나 아니면 깎아서 날려버리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은 금방 없어질 수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시술이 그 병변에 맞게 알맞게 들어가는 게 맞고요. 이렇게 알맞게 들어가야지 바로 효과를 보고 여기서 10회, 저기서 10회 그 자기의 피부가 어떤 진단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나는 기미구나, 기미는 피코구나, 피코 레이저 하면 좋구나, 저기서 10회인데 효과가 별로 없었는데 여기서 10회하면 더 좋아지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저는 돈만 날리고 시간도 날리고 많은 분들이 자기 피부가 어떤 잡티인지도 모르고 이게 점인지 김인지 아니면 이게 주근깨인지 뭐 이런 것도 몰라요. 오타모반인지 뭐 이런 것도 몰라요. 모르고 그냥 오세요. 모르고 와서 무작정 김이니까 피코 10회 할게요. 그냥 본인이 인터넷 보고 본인 스스로 진단하고 와서 어디 병원이 기기가 좋나 하고 와서 본인이 그것만 끊는 거예요. 의사가 왜 있나요? 저는 이게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정확한 진단 하에 정확한 치료가, 그 진단에 맞는 치료가 들어가야지 최대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반적으로 피부 톤을 좋아지게 하고 싶다. 그런 거는 토닝이 맞아요. 피코 토닝과 일반 토닝의 차이점은 빠르기예요. 피코는 1000배 정도 빠르죠. 1000배 정도 빠르게 조사가 돼서 그만큼 빨리 이렇게 색소를 치료할 수 있다. 이런 건데, 더 잘게 으깰 수 있다. 이런 건데요. 저희가 이제 피코 레이저 중에서도 다 달라요. 피코 슈어가 있고요. 그냥 일반적인 피코 모조 레이저들이 있어요. 근데 파장대가 상당히 중요해요. 1064 파장이 있고 755 파장이 있죠. 일반적인 토닝은요, 대부분 1064 파장이에요. 1064 나노미터 파장이라고 하고요. 그만큼 좀 깊게 들어가요. 755 파장은 755 나노미터. 그만큼 좀 1064보다는 덜 들어가요. 근데 755 파장이 압도적으로 피코슈어가 피코슈어는 755 파장이죠. 피코 레이저 중에 피코슈어가 좀 뛰어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파장 때문에 그래요. 755 파장이 도달하는 곳에 멜라닌 색소가 좀 많이 분포해 있어요. 그래서 그 멜라닌 색소가 많이 분포해 있으니 그 지역을 때려버리면 그만큼 효과가 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755 파장 있는 레이저를 찾게 되는 거고, 그게 피코슈어라서, 그래서 피코슈어를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서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 비싸게 받고, 왜냐면 기계 자체가 너무 비싸거든. 아무튼 이런 거는 사설이고, 그리고 피코슈어 말고도요, 다른 755 파장을 같이 가지고 있는 레이저들도 있어요. 그 레이저들 같은 경우는 이제 듀얼 토닝이 가능한 레이저들이 있고요. 듀얼 토닝이 뭐냐면요, 1064랑 755 파장, 이 두 파장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같이 조사되는 거 가지고 듀얼 토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어떤 병원들은 그걸 같이 가지고 있는 토닝 기계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이제 잡티 치료를 잘하는 병원들은요, 대부분요 1064, 755 파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755 파장 같은 경우는 이제 피코슈어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일반 토닝 레이저도 가지고 있죠. 왜냐면은 그 두 개를 가지고 한꺼번에 들어가요. 그래서 듀얼 토닝을 같이 진행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피부 깊이에 따라서 있는 웬만한 멜라닌 색소들을 조금 다
이렇게 깨트리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얼굴의 표피 같은 경우 뭐 깎아서 날려버리면 PIH라고 해서 염증 과색소 침착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거를 잘 관리를 하는 것도 정말 그 병원의 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PIH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는요, 보통은 주근깨 같은 경우 그냥 깎아서 날리고 플러스 IPL을 써요. 근데 이제 IPL을 쏘는 이유는 제가 깎아서 날릴 수 없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너무 자잘한 것들은 이제 IPL로 같이 들어가면서 동시에 들어가면서 그 친구들로 이제 나머지 있는 조그마한 것들까지 이제 제거를 하려고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떠나서 PIH 같은 경우는 이제 깎고 나서 많이 생기는데 CO2나 어분약을 레이저를 하고 나서 생기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때 관리를 잘해야 돼요. 깎고 나서 보통은 이제 재생 테이프를 붙이게 되죠. 재생 테이프를 붙이는데 보통 10일에서 14일 정도 붙이고요. 피부 상태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5일 정도만 붙여도 바로 재생이 되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남자분들 피부가 두꺼워요. 재생이 정말 잘 돼요.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재생이 느린 편이긴 한 건 어지간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빨갛게 변하거나 그 부분이 빨개졌다가 이제 갈색으로 변하거나, 보통 빨갛게 변한 경우 같은 경우는 몇 주 안에 돌아와요. 한 달 안에 돌아오거든요. 한 달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그게 혈관이 그쪽에 확장이 됐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IPL로, 아까도 보셨다시피 그냥 IPL로 치료가 가능해요. 그냥 IPL로 이렇게 그 혈관을 지져버리면 그냥 끝나요. 없어져요. 그건 너무 걱정하지 않는데, 문제는 PIH죠. PIH 같은 경우는요, 말 그대로 염증 후 과색소 침착이에요. 이런 경우는요, 또 치료가 들어가야 되죠. 왜냐면 고객님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하시는 고객님들은 빨리 내 피부가 좋아지기를 원하는 거지, 내 피부에 상처를 내서 그것 때문에 또 고생을 하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려면 거기에 이제 또 들어가는 레이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피코 레이저, 피코쇼 줌패스, 또는 거기 플러스 그냥 일반 레이저 같이 들어가게 되면 확실히 효과가 금방 좋아지죠. 이것도 이제 시술을 많이 하신 분들의 경험에 따라 케이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부작용에 대한 치료를 잘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이 자기 피부에 맞는 레이저를 받고 자기 피부가 지금 있는 잡티들이 과연 주근깨인지, 기미인지, 오타모반인지, 그냥 일반적인 흑자인 건지, 잡티인 건지, 뭐 밀크 반점인지 이런 것들을 알고 치료를 해야 돼요. 이거를 언니는 말을 해주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어요. 너무 잘못된 정보들이 많고 너무 잘못 알고 잘못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말 이제 확인할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사분이 진짜 직접 진료를 보는 건지, 의사분들의 진단하에 치료가 들어가는 건지, 저는 이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많은 병원들이 넘쳐나고 있고,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고, 많은 잘못된 정보들 때문에 많은 잘못된 시술들도 넘쳐나고 있어요. 시술은요, 의사의 진단하에 그거에 맞게 치료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인터넷을 보고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